혹시 요즘 장바구니 물가랑 공과금 때문에 생활이 더 팍팍해지셨나요? 뉴스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정작 손에 쥐는 금액은 기대보다 작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2026년에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가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어서 준비와 대응을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내용을 놓치시면 신청 시기를 흘려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적게 받거나 불필요한 생활고를 더 길게 겪으실 수도 있어요. 복진아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먼저 전체 큰 그림부터 짚어볼게요. 정부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지원 수준을 올리고 청년 근로소득공제 연령을 확대하고 자동차 재산 인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어요. 의료급여에서는 본인부담 구조를 현행으로 유지하되 본인부담 차등제 논의를 이어가고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도 간소화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했죠. 또 기준중위소득은 역대급 인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제 생계급여를 구체적으로 볼게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2만 원, 2인 가구 134만 원, 3인 가구 171만 원, 4인 가구 207만 원이에요. 보건복지부가 7월 31일에 발표하고 8월 1일에 고시했고 법에 따라 다음 해 선정 기준을 8월 1일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올해와 비교한 인상폭은 1인 가구 5만 5천 원, 2인 가구 8만 5천 원, 3인 가구 10만 6천 원, 4인 가구 12만 7천 원이에요. 수급자 10분 중 8분이 1인 가구이니 다수는 한 달 5만 5천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있어요.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크게 올렸다고 설명하지만 생계급여 선정 기준 비율을 더 올리는 계획은 계속 뒤로 밀렸다는 점이에요. 애초에 생계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2026년까지 단계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2027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최근에는 2030년까지로 다시 미뤄졌다는 보도가 있었죠. 중간에 내년에 33%까지라도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예산 부담 때문에 비율은 그대로 두고 기준 중위소득만 올리는 방식이 유지되었다고 해요. 생계급여 기준 1%포인트를 올릴 때마다 약 6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고 추산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수급자 입장에서 이 1%포인트가 왜 이렇게 크게 체감될까요? 만약 예정대로 내년에 35%가 적용됐다면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90만 원에 가까워지고 지금 인상분보다 13만 원 이상 더 올랐을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생활 물가를 생각하면 이 13만 원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실제 소득 하위 20%의 식비 지출이 5년 사이 39%나 올랐다는 자료가 있고 가처분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식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통상 소득 하위 5%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감 압박은 그보다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전반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주거비, 교통비, 공과금, 생필품이 모두 오르다 보니 아무리 아껴도 한 달을 버티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집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 가구는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시기도 있었고 적자 생활이 일상화된 가계도 적지 않아요. 이 때문에 기초수급자분들 가운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절차를 밟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재산 여력도 충분치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수급자 중 약 44%는 보유 재산이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1인 가구는 절반 가까이가 그 수준이라고 해요. 아예 재산이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4%나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비상 상황이 생기면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생활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크게 올렸고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인 가구 기준 월 5만 5천 원 인상이 당장 식탁과 약국과 교통비에서 충분히 체감될 정도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랐는데 왜 더 빠듯하지? 라는 상반된 감정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제 주거급여를 보겠습니다. 정부는 2026년 주거급여에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얘기했어요. 1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가 서울 36만 9천 원, 경기 30만 원, 광역시와 세종 창원 24만 7천 원, 그 외 지역 21만 2천 원으로 공표됐습니다. 대부분 1만 원에서 2만 원대 인상이고 가장 많이 오른 지역도 3만 원대 인상에 그쳤어요. 그런데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월세가 가파르게 올랐고 서울 기준 원룸 월세가 70만 원 안팎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시원 비용도 40만 원을 넘는 곳이 많아서 현재 기준임대료만으로는 고시원조차 들어가기 버거운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주거비를 보태야 해서 원래 부족한 생계비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주거급여를 더 과감히 올리자니 일부 지역에서 그만큼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버리는 풍선 효과가 생기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복지 나오는 단기 인상과 병행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충분히 공급하는 해법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이고 싶어요. 의료급여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당초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반발과 우려가 커지면서 일단 중단했어요. 정률제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라 아픈 분들에게는 부담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현행 유지 결정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본인 부담 체계가 다시 논의될 수 있으니 향후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또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 간소화로 방향이 잡힌 상태예요. 현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가구 원수, 부양의무자 가구 규모, 거주지역, 재산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매우 복잡합니다. 간소화가 이루어지면 생계급여처럼 소득과 재산의 단순 기준을 적용하는 형태가 유력해 보이는데 구체안이 나오면 복지나우가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도 기준 중위소득이 많이 올랐다는데 왜 체감이 약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핵심은 비율과 생활물가의 간극이에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오르더라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이 제자리라면 급여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식비와 공과금, 주거비 같은 필수 지출이 먼저 뛰면 명목 인상분이 실질적으로는 상쇄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숫자라도 어떤 가구에는 체감 하락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복지나우가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언제부터 바뀌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되고 1인 82만 원, 2인 134만 원, 3인 171만 원, 4인 207만 원이 최대치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번에 왜 35%가 안 됐나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30년으로 상향 시점이 미뤄졌고 1%포인트 올릴 때마다 6천억 원이 더 든다는 추계가 근거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체감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에 생활 밀착 영역의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영상 보시는 리더와 구독자분들께 공감되는 현실도 덧붙일게요. 식비는 줄일수록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의료비가 더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외로움과 고립이 깊어지면 고독사의 위험도 커집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가장 취약한 분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건강을 지키는 데 먼저 배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사회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나우는 이 관점에서 제도 설명과 신청 안내를 꾸준히 이어갈게요.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팁도 드릴게요. 기준 임대료가 낮아 실거주 월세를 다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유형을 함께 탐색해보세요. 대기 기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주거비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권역별 기준 임대료와 실제 시세를 비교해 가성비가 좋은 동네를 미리 체크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의료급여는 진료 전 본인 부담 구조를 꼭 확인하세요. 정률제는 중단됐지만 진료 과목이나 기관에 따라 본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경로를 미리 상담받아 놓으시면 불시에 지출이 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복지관,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사회사업팀과 연계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화와 함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가 왜 올랐는데도 힘든가를 수치와 생활물가의 간극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1인 82만 원, 2인 134만 원, 3인 171만 원, 4인 207만 원으로 오르고 인상분은 각각 5만 5천 원, 8만 5천 원, 10만 6천 원, 12만 7천 원이에요. 하지만 선정기준 비율 35% 상향이 2030년으로 미뤄지면서 체감 인상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는 소폭 현실화되었지만 월세 상승과의 괴리가 큰 지역이 많고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 정률제가 중단되었으나 향후 재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아니라 간소화 방향이라서 구체안이 나오면 다시 안내드릴게요. 이제 행동으로 이어가 볼까요? 첫째, 본인과 가구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재산 현황을 다시 계산해보시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주세요. 둘째, 월세가 높은 지역에 거주 중이시라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병행 탐색해보세요. 셋째, 의료급여 이용자는 본인 부담 구조와 병원별 비용 차이를 미리 상담받아 돌발 지출을 줄이는 전략을 쓰세요. 넷째,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 상담을 받아놓으면 내년 초 적용 시기에 놓치지 않고 바로 혜택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지 나오는 새로운 곳이나 세부 지침이 나오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다시 안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웃과 가족에게도 꼭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복지나우는 여러분의 한 달을 버티고 또 살아내는데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